아이고, 또 정로가 어디 갔냐. 예. 안녕하십니까. 관광자원 해설론 14주차 강의입니다. 14주차죠. 지난 시간까지 13주차 했고요. 저의 14주차 강의입니다. 동영상 강의로는 마지막입니다. 동영상 강의로는 마지막이고요. 촬영하는 시점은 지금 11월 27일 오늘이 금요일이죠. 11월 27일 금요일에 찍고 있습니다. 마지막이고요. 지겹던 여러분들도 지겨웠겠지만 저도 참 힘든 것입니다. 빨리 코로나가 나와서 사라져서 치료제든 백신이든 해서 다시는 이런 강의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동영상 강의는 여러분들도 힘들었지만 저도 무지 힘든 학기였던 것 같아요. 지난 학기와 달리 조금은 여유로웠으면서도 여전히 힘이 들었던 거겠죠. 적응이 잘 안 돼요. 오늘도 뭐 거의 500 몇 명 나온다는 것 같고 부산도 20 몇 명, 상대적으로 작기는 하죠. 걱정이 돼요. 뭐 다음 학기도 거의 이렇게 가야 될 거다 싶기도 하고, 그렇지만 저 가슴 한구퉁이에서는 조금 끝이 났으면 좋겠다 생각도 들고요. 일단 14주차 마지막 주차죠. 15주차는 시험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 강의인데요. 마지막 리포트를 미리 내겠습니다. 마지막 리포트는 본인의 이름과 학번을 적어서 내시면 됩니다. 기한 정해진 기간까지 출석 확인용이기 때문에 본인의 이름과 학번을 적어서 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오케이 그러고 끝내는 분도 계시겠죠. 뭐 그건 뭐 각자 알아서 할 일이고. 예. 오늘 두 팀하고 얘기를 했어요. 두 팀하고 학생 두 팀이 와서 자원 해설 프로젝트에 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역시 직접 해보니까 훨씬 달라졌다는 얘기들을 했던 것 같아요. 3학년 문화도 한 팀이 오셔서 물어봤고, 그래서 아직까지 올라온 거는 현재까지는 못 본 것 같은데요. 카톡을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어쨌든 또 하고, 제출, 성적 제출하는 거 있죠? 채점표, 또 여러분이 모여서 같이 했다는 그 증명사진 2장 좀 모양 달리해서 찍으라고 그래서 했죠. 하시고, 자꾸 왜 카톡에 올리냐고 또 누가 와서 묻더라고. 그래서 야단을 쳤는데, 카톡에 올리게 되면 다른 조가 우리 조가 그 조를 평가한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피차간에 그거는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교수 제 이메일로 지정된 시간까지 보내시면 됩니다. 이제 어느덧 이제 저도 1년 중 제일 바쁜 기말이에요. 여러분의 성적도 다 내야 되고요. 그러니까 기말 시험 보고 나서 채점하고 바로 성적을 올리려면 나머지 출석이라든가 이 조별 프로젝트라든가, 특히 조별 프로젝트가 입력할 게 많죠. 여러분의 점수도 해야 되고 입력할 게 많아요. 어쨌든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분하고 약속을 지킬 겁니다. 성적은 그렇게 할 거고요. 아직 출석, 지금 이 시점에서 출석 수업은 한 번 정도인가 한 번인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오늘은 교재 172페이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테마와 테마 개발에 관한 얘기야. 사실은 이것도 수업 시간에 누누이 얘기를 했던 거죠. 또 다시 한번 반복하는 차원에서 얘기합니다. 테마, 우리 공원 같은 거 테마파크, 영어로 뭐 theme park, 또는 한국말로는 주제공원, 그렇게 써 있거든요. 글자 그대로 그 공원의 주제가 뭐냐 하는 얘기죠. 공원의 주제가 뭐냐. 그래서 모험랜드냐 아니면 환상의 나라냐, 거기에 따라 놀이기구도 맞춰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놀이기구, 놀이동산이라고 그래도 주제별로 놀이시설들을 배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제를 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컨셉이죠. 컨셉. 마케팅에서도 그렇고요. 컨셉을 뭘로 잡아갈 거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컨셉을 잡는다는 거는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아까 학생들하고 했던 얘기가 있어서 그걸 좀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라도 그게 다른 조가 그 조를 평가하는데 영향을 미칠까봐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됐고요. 여러분 교재 172페이지요. 거기 보면 밑에 중간에 빈칸이죠. 테마 이퀄 이야기거리 플러스 독특한 이야기 각도 이렇게 됐습니다. 이야기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광활로 뭔 걸로 얘기를 할 거냐, 이야기거리가 뭐냐, 그죠? 그때도 얘기했던 게 사랑 이야기를 할 거냐, 아니면 그 온돌 시스템을 갖춘 정자라는 누각의 개념을 또 건축적으로 갈 거냐, 아니면 우리나라의 그 독립운동사로 갈 거냐, 거기에 따라서 이야기를 각도, 그 갈래를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어 사랑 이야기를 하더라도 남녀간의 사랑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당시로 치면 우리 식으로 치면 지금은 미성년자죠. 성춘향 이몽룡은 16살, 17살 뭐 그럴 때 걸로 알고 있는데 미성년자의 사랑은 어떻게 가야 되느냐 뭐 그런 식으로도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무궁무진한 거예요. 만들어내기 나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번에 자원 부산광역시를 벗어나서 자원을 선정해서 하라고 그랬거든요. 일단은 자원 선정부터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막상 가보면 그 뜻대로 안 되니까 다시 가신, 아직 그런 얘기까지는 못 해봤는데 다른 장소를 바꿔서 다시 가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하여튼 대부분의 제 과목은 그렇습니다. 다른 교수님의 과목까지는 감히 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 과목은 이 교재, 이런 교재들은 정규 고등학교만 졸업을 했으면 읽는데 그닥 특별하게 무리가 있는 과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체험을 하고 직접 시도해보고 하는 게 더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힘들고 또 비용 부담도 들거든요. 사실 학생 입장에서는 특히 부산광역시를 벗어나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게 시킨 이유는 그래도 그게 뭔가 남는 게 있다. 이 과제를 처음 시작할 때, 그러니까 대학 교수가 되고 이 과목을 오픈하면서 처음 시작했을 때는 굉장히 그게 개인적으로 부담스러웠어요. 근데 해마다 하고 나면 학생들의 반응은, 프로젝트에 대한 반응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두 팀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반응은 역시 예년처럼 괜찮은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꾸준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자, 그 밑에 읽어봅시다. 이야기거리는 장소, 유물, 인물, 시대, 자연 등 대상과 관련된 모든 정보들을 품고 있는 상징적이고 함축적인 것으로 하면서 흔히 대상물이나 대상지로 이해될 수도 있다. 이러한 특성의 이야기거리들에 대해 해설사의 관심과 해설의 목표에 따라 자원이 지닌 여러 분야의 이야기들 중 독특한 이야기 갈래를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테마다. 예를 들면 이렇게만 얘기를 해놓으면 굉장히 복잡해지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그 173페이지면 예를 들어 수원의 화성을 이야기거리로, 여러분이 경기도 답사갈 때는 여러분 선배들 같은 경우는 한 2번 정도 수원 화성을 갔다 온 것 같죠. 제 개인적으로도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냥 그땐 돌아만 봤고 차로 돌아온 거고, 아마 저는 본가가 서울이기 때문에 처가는 또 용인이고요. 그래서 애들이 중학교 때인가 한번 갔던 기억도 나거든요. 그 수원 화성을 이야기거리를 할 때 정조의 인생, 정조와 사대부지, 뭐 이건 뭐냐면 정조가 누구냐면요,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인명선 광인 효연 숙경영 정조가 누구냐면 뒤주에 갇혀 죽은 왕자가 있죠. 사도세자요. 정조 아버지가 사도세자예요. 그러니까 정조의 먼저 번 왕이 영조고 영조 아들이 사도세자인데 사도세자는 영조가 뒤주에 가둬서 죽여버렸고, 그리고 그의 아들이 정조고, 그 다음에
정조의 엄마는 한중록이라는 걸 쓴 해경궁 홍씨가 엄마거든요. 그러니까 정조는 굉장히 정신적으로 아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엄마도 힘들었겠죠. 엄마도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도세자가 약간의 광기가 있었던 걸로 왕조실록에는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을 죽인 아버지인 영조조차도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그래도 또 뒤주에 가둬서 굶겨 죽이냐고요. 그죠? 그죠? 참 역사적으로 보면 슬픈 역사인데요. 말도 많고 탈도 많죠. 여러 가지 그것만 얘기하려도 하루 종일 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수원 화성은 계획도시예요. 계획된 성이죠. 정조가 어머니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글로 옮긴네 뭐네 얘기도 있었죠. 그래서 정조는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죠. 탕평책도 쓰기도 하고 할아버지와가 다른 각도에서 탕평책도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참 많이 했던 조선시대의 왕이에요. 그걸 어떤 각도로 풀어갈 거냐. 여기서 보면 정조와 사대부의 정치적 대립. 그러니까 사대부, 그러니까 양반들이죠. 양반들은 야, 니네 아버지는 사이코잖아. 애매하죠. 그리고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죽일 때는 사대부와의 그 미묘한 갈등 속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 아들 사도세자가 정신적으로 결함도 약간 있었고요. 근데 그때 사도세자를 죽여라 그랬던 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세자를 죽여라 그래서 죽였단 말이에요. 신하들이 죽이라고 그래서 일부 신하들이. 그러면 그 아들이 왕이 되면 와 내가 죽여라 그랬던 사람이라면 가슴이 철렁하겠죠. 가슴이 철렁철렁할 거야.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 그럴 거 아니야. 쟤네 아버지 내가 죽였는데 쟤가 왕이 되어버렸으니 날 가만히 두겠냐고. 그래도 그런 내색을 안 하고 철저히.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정조가 왕위에 오르면서 첫 마디가 첫 번째 한 말이 뭐냐면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대놓고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사도세자야. 그죠? 그러면 니네 조심해. 상당히 정치적 노림수를 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사대부하고는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아버지 사도세자에 대한 아들 정조의 아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아버지가 뒤주에 그것도 한 궁궐 안에서 우리 아버지가 저 뒤주에 갇혀서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와, 그거 쉽지 않을 거예요. 멘탈 붕괴될 것 같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얘기. 또 왕권 강화를 위한 수원 화성의 건축. 그게 누구죠? 그 도르래로 해서 정약용인가요? 갑자기 정약용인가요? 하여튼 만들어서 기중기, 거중기. 그 사람이 들어서 올리니까 기계를 돌려서 했던 거죠. 그러면서 성을 쌓았고 또 성을 쌓으면서 실명제를 했단 말이에요. 실명제. 그러니까 성 같은 거 쌓을 때는 전국 각지에서 일꾼들을 징집을 하죠. 그래서 공사 감독을 위해서 요거는 충청도 어느 고을에 어서 온 누가 쌓았다는 걸 거기다 돌에다 새기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못하죠.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개박살 나겠죠. 그렇게 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서 그렇게 뭐랄까 굉장히 강압적으로 철저하게 시키고 또 보기 드물게 인건비를 많이 준 걸로 역사책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중간 관리들이 착복 못하게 철저하게 감시를 해서 이 일한 백성들한테 임금이 지불되도록 했던 거죠. 그러니까 왕권강화는 수원 화성을 건축하면서 철저하게 그 백성들하고도 그런 관계를 유지했던 거고요. 네 번째는 수원 화성에 담은 효사상, 해경궁 홍씨 엄마를 위해서 지었다고 그랬죠. 또 수원 화성은 한 번쯤 가보실 만한 곳이에요. 뭐 도심에 있기도 가는 길도 멀지도 않고요. 그래서 경기도권으로 가면 가능하면 경기도권으로 저희가 답사를 갈 때는 가능하면 그걸로 한 번쯤 가기도 해요. 경기 북부 그쪽으로 가면 또 못 가게 되고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런 거예요. 지금 보면 수원 화성 하나만 갖고도 되죠. 근데 또 여기 안 나왔지만 성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화성이냐 토성이냐 석성이냐 그런 것과부터 해요. 대부분의 성들은 지금 우리나라는 대부분 여러분들이 인지하기는 대한민국 조선시대 성은 다 산속에 있다고, 남한산성 뭐 여러 가지를 해서 산속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산속에 있는 게 아니고 평지에 있는 성도 많았어요.